컴퓨터의 분류로 갈게요. 컴퓨터 분류. 자, 컴퓨터 분류 여기입니다. 컴퓨터를 분류한대요. 자, 컴퓨터를 분류하는데 우리 컴퓨터 분류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근데 컴퓨터를 분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자, 데이터를 뭐 쓰냐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하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고 능력이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요걸 따라서 컴퓨터를 여러 개로 분류를 해요. 요거 세 가지 알아두세요. 데이터를 뭐 취급하면, 즉 아날로그 데이터를 하느냐 디지털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분류하고요. 사용 목적, 이 컴퓨터 어디에 사용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병원에 사용되느냐 아니면 집에 그냥 게임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있다는 거고. 자, 처리 능력은 뭐예요? 좋은 컴퓨터, 나쁜 컴퓨터 이거죠, 그죠? 엄청 비싼 컴퓨터 있죠. 몇십억짜리 있습니다. 몇백억짜리. 그런 컴퓨터하고 여러분 집에 쓰는 그냥 일반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이렇게 성능에 따른 분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분류를 하고요. 먼저 취급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취급하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건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데이터 취급은 디지털 데이터냐 아날로그 데이터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두 개로요. 그럼 시험에는 이거 특징을 물어요. 다음 중 디지털 컴퓨터의 특징이 아닌 거 내놓고 하나는 아날로그 특징을 내놓는다는 거죠.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시느냐? 디지털 컴퓨터면 달달달 외우고 있으면 이거 아닌 거는 뭐예요? 아날로그라는 거예요. 괜히 둘 다 외우지 마세요. 우리 둘 중에 하나면은 하나만 외우면 돼요. 아닌 거, 이거 아닌 거는 나머지게요. 그죠?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둘 다 외우면 더 헷갈려요. 그죠? 공부를 해서 헷갈립니다. 자, 디지털 컴퓨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그럼 집에 있는 컴퓨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집에 있는 컴퓨터 아무 데나 사용되죠. 그죠? 게임을 할 때도 쓰고요. PC방 가도 있고요. 책방 가도 있고요. 도서관 가도 있고 다 있어요. 뭐예요? 범용입니다. 범용. 아무 데나 사용되는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예요. 맞죠? 그죠? 아무 데나 사용되죠. 심지어 저 슈퍼 같은 데 가도 띡띡 찍고 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 컴퓨터예요, 그냥. 자, 범용 컴퓨터예요. 범용. 자,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는요, 뭘 해요? 숫자도 치고 문자도 치고 하죠. 그죠? 바로 이 숫자와 문자가 바로 디지털 데이터예요. 즉 연속적이지 않더라. 뭐예요? 비연속이더라. 즉 숫자 1, 2 중간에 뭐가 있나요? 없죠. 그죠? 1, 2 다예요. 그죠? 자, 3 이게 다죠. 그냥 문자도 가, 나, 가와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게 다예요. 뚝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비연속적이다. 연속적인 거는 뭡니까? 연속적인 거. 우리 아날로그 시계 있죠? 초시계 이렇게 가는 거, 침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 초가 쭉 가는 게 여러분 보이죠? 그죠? 10, 요 9에서 10으로 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뭐라 하기는 그런데 쭉 갑니다. 그죠? 9에서 10으로 바로 가지 않죠. 그죠?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죠? 그걸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그래, 아날로그. 또 여러분, 전자시계는 뭐예요? 디지털 시계죠. 그죠? 1에서 2로 바로 가요. 1.2, 1.3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1 딱 2로 탁 넘어가죠. 그죠? 그게 뭐예요? 비연속적인 거예요. 그걸 디지털이라 그래요. 디지털.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그 집에 있는 건 디지털 컴퓨터에 숫자나 문자들은 탁탁탁 치면 바로 표현되고, 그죠? 그래서 비연속적인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됐나요? 자, 또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는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뭘 하죠. 그죠? 그래서 돈 주고 사잖아요. 프로그램을. 그죠? 게임 사고요, 한글 사고, 엑셀 사고, 다 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요, 프로그램이 없으면 동작을 못 해요. 다 프로그램을 해요. 그죠? 한글 프로그램 띄워서 한글 글자 치고 하죠. 포토샵 띄워서 사진 편집하죠. 게임 CD 사와가지고 게임 프로그램 띄워서 게임합니다. 그죠? 음악 프로그램, 곰플레이어, 곰오디오 띄워서 음악 듣고, 그죠? 동영상 보고 하죠. 마찬가지로 얘는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요, 일반적인 계산을 합니다. 뭐요? 사칙 연산,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는 어떻게 해요? 슬래시죠. 그죠? 컴퓨터에서 곱하기는 별표 이겁니다. 이거, 그죠?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이겁니다. 그죠? 나누기 이거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곱하기 이거 아니에요. 그죠? 컴퓨터에서는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합니다. 왜요? 계산 가능하죠. 계산, 그죠? 자, 그리고 또 얘는 또 논리회로래. 논리회로. 논리회로가 뭡니까? 크냐, 작냐, 같으냐, 같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게 논리회로입니다. 크면은 이리 가고, 작으면 이리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요. 만약에 이게 크냐, 이거보다 크냐? 크면 가라. 아니면 이거는 3이냐? 3이 아니면 저리 가라. 이게 대구냐? 대구 아니면 난 서울 찾았는데 서울 아니니까 어떻게 서울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서울이 아닌 사람 찾으러 가면 서울이 아니냐? 아닌 사람 찾아서 출력해주기로 합니다. 그게 논리회로예요. 논리회로. 디지털 컴퓨터는. 자, 요 특징을 외우세요. 디지털 컴퓨터는요, 생각하세요.
숫자 문자를 표현하니까 비연속적인 데이터고, 그래서 디지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얘는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죠. 그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논리회로예요. 크냐 작냐 비교를 한다는 거. 비교해서 프로그램이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가 또 특징이 하나가 바로 느립니다. 우리 집 컴퓨터 빠른데요? 돈이 150만원짜리인데 엄청 빠릅니다. 그래요. 좋은 컴퓨터예요. 여기서 느리다는 거는 여러분 컴퓨터가 느리다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일까요? 아날로그 컴퓨터보다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컴퓨터는 뭐야? 아날로그 컴퓨터 더 좋은 컴퓨터 사실은요. 근데 이제 이거 아날로그 컴퓨터 가지고는 다양한 걸 못해요. 얘는요, 딱 고정된 작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속도는 엄청 빠르지만은 여러분 집에 쓰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느리다는 건 뭐예요? 아날로그보다 느린 컴퓨터가 바로 디지털 컴퓨터예요. 아시겠죠? 느립니다. 아날로그보다는요. 됐죠?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이게 디지털 컴퓨터 특징이에요. 요거 아닌 건 다 뭐라고요? 아날로그예요. 자, 그럼 아날로그 잠깐 설명하면, 아날로그 컴퓨터는요, 법령이 아니에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하는 기상청에 사용된다거나 수술실에 사용되는 컴퓨터라거나 이런 겁니다. 걔는 그것만 해요. 그걸로 게임하고 안 합니다. 얘는 또 가격이 비싸요. 몇천만 원대입니다. 몇천만 원대, 몇백만 원, 몇천만 원대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뭐 게임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수 목적용으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를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 계산이 굉장히 정밀해요. 정밀하고 빨라요. 속도가 또. 자, 얘는 또 연속적인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전류나 온도 같은 이런 연속적인 변화량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자, 얘는 프로그램이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없어도 돌아가요. 그럼 뭐 어떻게 돌리느냐? 회로가 있어요, 회로. 기판을 꽂아가지고 그 기판으로 얘를 막 돌려요, 뭔가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아닌 회로로 구분하는, 정폭회로라는 게죠. 확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거 정폭회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폭회로 그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그 회로를 사용합니다. 그냥 프로그램 필요가 없어요. 자, 얘는 사칙연산이 아니고 미적분 연산 위주로 계산합니다. 미적분은 뭐입니까? 미적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죠? 굉장히 잘게 쪼갤 수 있어요. 그죠? 잘게 쪼개 그걸 계산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요, 소수점 뭐 몇백짜리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컴퓨터는요, 소수점 몇백짜리까지 계산 못합니다. 실제 안 돼요. 그냥 약 얼마 이렇게 계산됩니다. 0.0000000 이런 계산해도 그 뒤로 막 수십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는 수백 번째 자리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밀하게는 안 되는 거고, 아날로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미적분 연산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도가 디지털보다 빠르다. 됐나요? 디지털을 알아두세요. 디지털 외우고, 이거 아닌 거는 다 뭐라고요? 아날로그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나누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우리 하이브리드 많이 듣잖아요. 요즘에. 그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즘에. 그죠? 전기로도 되고요, 기름으로도 가는 거.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걸 뭐예요? 하이브리드죠. 그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하이브리드는 말은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플러스한 게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비싸겠죠. 엄청 비싸겠죠. 그죠? 이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비싸죠. 그죠? 일반 자동차보다 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그죠? 그 대신 기름을 작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전기로 쓰다가 전기 다 닳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기름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또는 요즘에는 브레이크 밟으면 충전이 돼요. 전기가 알아서. 전기 안 꽂아도 돼요. 지가 충전해요. 그냥.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 줄일 때 브레이크 싹 밟으면 그거에 의해서 충전이 배터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신기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뭐 기름 안 쓰고, 그죠? 기름 한 번 넣고 서로 왕복하고 남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차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그죠? 마찬가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장점만을 모아서 만든 컴퓨터를 하이브리드 두 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죠?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요 두 개 특징을 봐주고, 요거 두 개 합친 걸, 요거 하이브리드 카드라 아마 우리 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자, 여기 특징들 쭉 책에도 있죠. 그죠? 뭐, 하층용산이 뭐, 쪼쪼 나오죠. 그죠? 다 봐주시면 되고요. 요번에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옵니다. 사용 목적. 사용 목적은 벌써 설명했어요. 여기요. 그죠? 법용으로 쓰느냐, 전용으로 쓰느냐. 법용은 아무데나 사용되는 거고, 전용은 뭐예요? 특수 목적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용은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가 법용이죠. 그죠? 아무데나 사용됩니다. 그죠? 일반 데스크탑, 디지털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 전용은요. 아까 말했죠. 수술실에 사용되거나 공장 제어용 로봇 팔을 막 조정해서 공장 조립하잖아요. 자동차 피피피 사람이 안 하죠. 요즘에 로봇가 다 하죠. 땜하고 다 하죠. 그죠?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컴퓨터가 바로 이는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또 기상청에 갖다 사용되는 날씨를 갖다 알려주고 날씨를 분석하고 하는 컴퓨터가 바로 전용 컴퓨터입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걸 우리가 아날로그 컴퓨터, 전용 컴퓨터, 특수 목적.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범용과 전용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 능력. 예, 처리 능력. 성능에 따른 분류. 성능. 좋은 컴퓨터, 안 좋은 컴퓨터. 그죠? 자, 그게 따른 분류인데, 자, 어떻게 하냐면, 제일 안 좋은 컴퓨터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여러분 컴퓨터예요, 여러분 컴퓨터. 컴퓨터들 중에서요, 제일 성능이 안 좋은 컴퓨터가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예요. 우리 집 거 좋던데요. 뭐, 게임도 잘 되고, 3D 게임도 되고요, 그죠? 인터넷도 잘 되고, 동영상도 잘 나오던데요. 맞아요. 좋긴 좋아요. 하지만, 컴퓨터를 처리 능력에 따라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쓰는 컴퓨터가 가장 안 좋은 컴퓨터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개인용 컴퓨터, PC. PC가 뭐예요?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말하는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마이크로 컴퓨터라고 돼요. 마이크로란 말은 우리가 통용되는 게 작은 이름은 작은, 아주 작은 걸 우리가 마이크로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그래, 뭐, TV 보면 마이크로 세상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곤충들 시선으로 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개미라든 이런 거. 아주 작은 걸 우리가 이런 말로 마이크로란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용 컴퓨터가 바로 작은 컴퓨터에 속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 컴퓨터에 속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웃기죠, 그죠? 근데 이제 두 개 다 같은 말이에요. 마이크로 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랑 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개인용 컴퓨터는 여러 가지 4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요? 여러분 쓰고 있는 데스크탑. 지금 여기 있는 거, 학원에 있는 거, 여기 데스크탑이요. 책상에 놓고 쓰는 걸 데스크탑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들고 다니는 노트북 있죠. 그죠? 자, 랩톱 있어요. 랩톱. 랩톱은 지금 안 써요. 지금 거의 없어요. 왜요? 노트북 성능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데스크탑이 성능이 우월했습니다. 얘는 성능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사이에 있는 거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데스크탑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랩탑이 여기 딱 있었어요. 근데 부피가 엄청 커요. 얘는요. 들고 다닐 수는 있어서 무거워요. 그 차에 막 싣고 다니겠어요. 들고 다닐 수는 있지만은 뭐예요? 굉장히 부피가 컸기 때문에 자, 요거는 주로 이제 뭐 작업용으로 많이 썼던 건데요. 요거 중간에 존재하는 게 바로 랩탑이었어요. 요거와 노트북과 데스크탑 사이에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 데스크탑 성능의 그 정도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랩톱이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왜요? 노트북 성능이 거의 데스크탑과 맞먹어요. 그죠? 이제 맞죠?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작게 만들다 보니까 데스크탑만큼 성능을 좋게 못 냈어요. 근데 지금은 자, 노트북이 워낙 성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바로 중간에 데스크탑과 랩톱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돼요. 랩톱이라면 랩톱. 그죠?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였어요. 자, 팜톱. 팜톱이란 말을 써요. 팜톱. 팜톱이 뭐냐면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 지금으로 따지면 뭘 말합니까?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이 컴퓨터예요. 컴퓨터. 전화기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전화기가 아니에요. 컴퓨터인데 전화기 기능을 넣은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이라 하지 휴대폰이라 안 합니다. 그거요. 휴대폰은 전화기 기능이 위주고요. 게임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부가 서비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은 그냥 컴퓨터인데 거기다가 전화기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전화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스마트폰, 컴퓨터입니다. 그거의 모체가 되는 게 뭐예요? 팜톱입니다. 팜톱. 팜톱이 옛날에 손에 조그맣게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팜톱이라 그랬어요. 이게 발전해서 뭐 됩니까? PDA가 됐죠. PDA. PDA가 돼가지고 이게 발전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거쳐가지고 안 좋은 점을 개량해서 이제 지금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개인용 컴퓨터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따지고요. 부피가 가장 큰 것부터 작은 순으로 표시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크고요. 1번. 그 다음 큰 게 뭐라고요? 얘가 2번. 그 다음 큰 게요. 3번. 그 다음이요. 4번. 얘가 제일 작죠. 크기 순으로 따지자면 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랩톱, 노트북, 팜톱이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따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따지면 작은 것부터 큰 거면요. 팜톱, 노트북, 랩톱, 데스크탑이 되겠죠. 크기 순으로 나누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크기가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네요. 작은 거부터는 팜톱, 노트북, 랩톱, 데스크탑. 그렇죠? 자, 휴대용과 그냥 놓고 노는 거 따지면 데스크탑은 휴대용 안 돼요. 휴대가 안 되죠. 그죠? 거기 돌아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죠? 휴대용은 뭐예요? 랩톱, 노트북, 팜톱 요건 다 휴대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3개는 휴대용이고 요거는 아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걸 구분하자면. 됐죠? 그걸 한번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컴퓨터가 바로 요거예요. 워크스테이션이다. 워크스테이션. 자, 요거 나오면 무조건 워크스테이션이에요. 서버용으로 사용하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회사에서 서버용으로 사용 어쩌고저 나오면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답은. 됐죠? 회사에서 주로 서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이거보다 성능이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워커스테이션은 서버로 써야 돼. 서버는 우리가 늘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거는 게 서버죠. 24시간 켜져 있어야 돼요. 1년 내내 24시간. 365일 24시간 켜져야 되는 컴퓨터가 바로 워커스테이션이에요. 여러분 집에 이 데스크탑을 24시간 켜놓으세요. 며칠 지나면요, 부품이 다 타버려요. 열받아가지고. 아니, 컴퓨터 안 켜져요, 또. 파워 서플라이가 나가버립니다. 그럼 계속 켜놓는 건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는요. 근데 워커스테이션은 안 그래요. 24시간만 켜놔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몇 년 잘 버팁니다. 중간에 한번 망가지면 그때 또 부품 갈아주면 돼요. 그 성능이 좋다는 거죠. 또 얘는 또 열을 식혀주는 장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열을 거의 안 나게 만들어줘요. 또 부품들도 아주 좋은 부품을 써가지고 열에 잘 버텨요. 그게 워크스테이션이에요. 가격을 따지면요, 가장 싼 거는 뭐 250 정도 한다 보시면 돼요. 250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여러분 나중에 내가 쇼핑몰을 운영하고 싶다. G마켓이 있는데 안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이트만 운영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집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이 컴퓨터를 사다가 달아서 거기에 세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사이트 가입하고 도메인 등록해서 하면 여러분 집에다가 사이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워크스테이션 아시겠죠? 250만 원에서 비싼 거는 몇 천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 천만 원까지 가는 거는 워크스테이션은 잘 없고요. 몇 천만 원까지 가는 게 바로 이제 그 다음 좋은 뭐예요? 소형 컴퓨터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소형이죠, 그죠? 그럼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소형이니까 이거 가장 안 좋은 컴퓨터네 생각합니다. 택도 안 소리입니다. 이게 몇 천만 원 합니다, 이 컴퓨터요. 워크스테이션은 더 좋은 컴퓨터예요. 근데 말을 소형으로, 소형. 웃기게. 소형이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컴퓨터? 그건가? 안 좋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형이고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 소형이니까 미니 컴퓨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형 미니가 워크스테이션은 더 좋은, 그냥 몇백 이상 몇 천만 원, 기본 몇 천만 원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소형 컴퓨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형이라서 무섭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일도 없어요. 거의 보실 일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그죠? 자, 기업체나 학교, 연구소 등에서 사용하는 주로 굉장히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연구 같은 거 할 때 뭐 막 이렇게 몇 년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막 분석해 본다거나 그런 게 해보죠. 그죠? 근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 대형. 소형이 있으니까 대형이 있겠죠. 대형 컴퓨터는 또 이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뭐 기본 단위 몇 천만 원은 기본이고요. 매덕 하겠죠. 매덕. 그죠? 이게 대형 컴퓨터죠. 자, 얘를 대형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메인이라 그러면 요거 나와도 이제 알아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아, 메인은 대형이구나. 미니는 소형이구나. 그죠? 자, 얘는 주로 정부기관. 우리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컴퓨터는 엄청 좋아야 돼요. 또 각각 동사무소 이런 거 수의공구 연결돼가지고 그 사람 자료를 본다거나 이거 다 해야 되겠죠. 또 은행도 마찬가지죠. 본사의 컴퓨터가 이 대형으로 돼 있고 이 지사로 연결돼가지고 돈을 입금하면 본사 컴퓨터에 얼마 입금됐고 나갔고 그게 다 기록돼요. 그죠? 그래야 나중에 돈이 얼마 남았고 다 나와야 됩니다. 또 대학 같은 데서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대형 컴퓨터, 대형 컴퓨터. 엄청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악삭박버처럼 큰 건물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대형이고 소형이에요. 엄청 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소형 대형 컴퓨터예요. 여러분 집에 놓는 이거 데스크탑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슈퍼. 영어로는 슈퍼. 우리말로는 초대형. 이것도 대형에다 초자가 더 붙었죠. 초대형 컴퓨터예요. 엄청나게 비싼 컴퓨터입니다. 기본 매덕에서 몇백억씩 합니다. 가격을 못 매기는 컴퓨터도 있어요. 자, 초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 자,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이거? 어느 나라의 무슨 컴퓨터예요? 나사에 있죠, 나사 있죠? 미 항공 우주국에 있는 그 컴퓨터는요, 슈퍼컴퓨터 중에서 전 세계 컴퓨터 최고 1위입니다. 가격을 못 매기에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걔가 동작하는 속도는요, 여러분 상상을 못 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컴퓨터 수천 대, 수만 대를 붙이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게. 가격을 못 매긴 컴퓨터예요,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슈퍼컴퓨터죠, 그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한 3대인가 5대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대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나마 좀 비싼 게 기상층에 있는 거예요, 기상층에. 기상층에 500억짜리인가 있어요, 500억짜리인가. 그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샀어요, 기상층에서. 우리나라 날씨 분석하려고. 샀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기억나십니까? 기상층 날씨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주말에 비 온다 해갖고 전부 다 가족 여행 안 가려고 딱 취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햇빛이 쨍쨍해요. 전국이 쨍쨍했어요. 신기하게 그러대요. 그럼 요걸 엄청 얻어먹었어요. 또 며칠 지났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날씨가 쨍쨍하다 했는데 비가 와고 엉망이 됐어요. 그래 기상청이요 거기에 사람들 가서 욕 쓰고 한다고요. 나중에 마비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컴퓨터는 좋은 거 샀어요. 컴퓨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컴퓨터 문제가 아니고 그걸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우리가 하늘에다가 뭔가를 쏘아보내요. 쏘아보내서 그 쏘아보낸 것들이 슈퍼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죠. 지금 여기는 습도가 어떻고 다 보내죠. 여기 위치가 어떻고 습도가 어떻고 지금 뭐 구름이 어떻고 다 하는 거 다 정보를 쏘아보내죠. 그걸 분석해서 얘가 그걸 딱 조합을 해서 분석한 다음에 이제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상 날씨 있는 거 다 분석해 주거든요. 근데 하늘에 쏘아보내는 이 기계들이요. 조금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생겨 날개가 막 달려있어요. 그게 막 하늘에 떠다니긴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쏘아보낸 게 얘가 뭐가 문제냐면은 얘들이 불량품을 산 거예요. 얘들을. 이걸 몇 천만 개를 불량품을 사버렸어요. 환장하게. 5억치를 샀대요. 5억원치를 샀는데 그 담당자가 사면서 규격도 아닌 걸 샀대요. 싸다고 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왜 그런지 뭐 받았겠죠. 그죠? 사가지고 날려보내는데 얘가 데이터를 엉뚱한 데이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좋은 컴퓨터인데 엉뚱한데 쓰레기 데이터가 오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쓰레기 나왔죠. 개비지 아웃이 된 거예요. 쓰레기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해서 나온 데이터가 뭐예요? 개비지 아웃이 된 거예요. 쓰레기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날씨가 다 틀린 거예요. 한 2주가량을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럼 나중에 뉴스에 나왔는데 조용히 넘어갔어요. 뉴스에 저는 봤어요. 저는 봤는데 뉴스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나왔냐면 담당자가 요거 잘못 사갖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거 다 폐기 처분했대요. 폐기 처분하고 그 담당자가 어떻게 된지는 안 나왔어요. 뭐 어떻게 뭐 정지 처분되거나 뭐 잘렸거나 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국민의 세금을 갖다 엉뚱하게 써가지고 2주 동안 나라를 덜썩덜썩하게 만들었는데 걔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뉴스가 요거 잘못 사서 돼가지고 정장 폐기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웃기죠, 그죠? 어떻게 했는지 아직 저도 못 들었어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상청에 있는 컴퓨터가 그만큼 좋은 컴퓨터인데 제대로 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 기계를 잘못한 거죠, 그죠? 자, 슈퍼컴퓨터입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기상관측, 우주 및 항공 분야. 그죠? 어느 데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여러분, 요게 슈퍼컴퓨터 속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칩. 여기 보면 이런 거 있죠, 이거. 요건 뭐예요? CPU. 여러분 컴퓨터에는 CPU가 하나 딸랑 한 개 꽂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봐요, 벌써 다다다다다 하고 벌써 한 20개 꽂혔죠.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CPU가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요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CPU 컴퓨터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까 고기판이 여기 들어가요, 여기 하나 이렇게. 근데 거기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10개씩 들어가요, 이렇게. 그게. 그럼 거기도 CPU가 20개, CPU 20개, CPU 20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게 몇 개나 지금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그죠? 그게 꽂힌 이 렉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안에서 본 모습이고요. 이걸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가 뭐예요?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이고. 이거 일본 NEC 슈퍼컴퓨터예요. 세계에서 한 5인가 6인가 하는 컴퓨터 이게. 슈퍼컴퓨터 순위로 따지자면. 자, 잘 보세요. 이게 좀 건물이 하나 조금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요만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저 크레인 보세요. 이거 사람 타고 다니는 크레인 있죠. 이거. 이만해요. 그럼 이 건물이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운동장 많아다는 거네, 그죠? 이거 하나가 어떻게 해요? 슈퍼컴퓨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엄청나요, 이게, 그죠? 이 안에 이런 렉들이 들어있고, 이 렉 속에 CPU가 수십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머리가 수만 개가 들어있고, 그 수만 개가 유기적으로 같이 확 동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그죠? 처리도 엄청 빠르겠죠. 이게 바로 슈퍼컴퓨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다 설명했어요. 지금, 자, 처리는 다 슈퍼컴퓨터, 대형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개인용 컴퓨터는 또 개인용 컴퓨터는 4개로 구분하고 휴대용과 그냥 휴대용 아닌 거, 그죠? 데스크탑으로 구분하고. 자, 또 넘어가서 PDA 나오네요. 그죠? PDA가 옛날에, 그죠? 팜톱의 일종으로서 옛날에 우리가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이거, 그죠? 지금의 스마트폰의 모체입니다. 자, 또 네트워크 컴퓨터도 있고, 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말했죠? 전용과 범용이 있습니다. 그죠? 설명이 다 있습니다.